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장 예비후보 유정배입니다. 지난 4월 7일 목요일 저는 작지만 강한 도시, 작지만 큰 도시라는 춘천시의 비전을 제시하며 신성장 5대 정책, 8대 과제 공약을 시민들께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신성장 5대 정책에 이어서 12가지 제대로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춘천시 행정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원주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유치하면서 인구 40만 도시로 성장할 때 우리 춘천 경제는 침체되고 인구는 계속 30만을 넘지 못하고 정체되어 왔습니다. 무능한 대중교통 정책은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권을 저해하여 춘천을 개인자동차의 천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안전사고, 안전재해 등의 사건, 사고도 연이어 일어났고 정책 수행 능력, 행정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설,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저는 춘천을 광역 행정 수도로 승화시켜서 이에 대한 논쟁을 불식시키겠습니다. 인구 50만의 수구도시로서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광역 행정 수도에 걸맞는 행정, 교육, 문화, 의료, 복지, 경제, 국제 교류 등의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컨벤션 센터 그리고 무역센터, 도립미술관 등을 유치해서 춘천을 강원도 행정의 중심지로 만들고 도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그리고 집중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첨단 과학행정 기반 마련을 위해서 스마트시티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전 세계의 선진 도시들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으로 도시 곳곳에 데이터를 수입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해서 정보통신,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고 도시의 자산과 자원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 관리해서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입니다. 2020년 2월 10일부터 행안부는 행정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있고요. 정책 수립의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 행정 시대가 본격 예고되고 있습니다. 춘천 스마트 첨단 도시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의 스마트 행정 혁신 사업과 협약 체결을 해서 공동 진행하겠습니다. 춘천시 빅데이터 플랫폼 센터를 구축해서 데이터를 통한 과학 행정 구현의 토대를 마련해서 행정 또 경찰망, 시민을 연결하는 행정 경찰망과 시민을 연결하는 범죄 재난 등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어린이집, 독거노인, 치매 환자, 요양원 등의 사각지대를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시민 편의의 스마트 행정 서비스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대중교통 문제가 춘천 심각한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호 시스템 그리고 정거장 등의 교통 관련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지난 2018년 국토부에서 개발한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 SOC 표준 모델 분석에 따르면 춘천시 기초생활시설 접근성은 10점 만점에 1.24점으로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춘천 대부분의 지역은 살기 불편한 도시라는 것이죠. 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생활 SOC 춘천형 빅데이터 활용 모델을 개발하고 수시로 점검해 나가면서 기초생활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읍면동별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를 통해 개선하겠습니다. 춘천 시민이면 어디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 SOC를 개선하고 확충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환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지구적으로 생태 용량이 초과해서 기후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19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회복력 있는 새로운 도시 시스템에 대한
전환적 사고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책 개발 관점 또한 관성적 사고에서 생태적 상상력을 갖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저탄소 정책은 모든 국가 산업 그리고 지방도시 경쟁력의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선언했으며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도시를 위한 그린 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는 그린 모빌리티 사업,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및 클린 팩토리를 추진하는 녹색 산업, 그린 도시 조성을 위한 녹색 생태계를 조성하고 자원순환 촉진 등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녹색 기술 개발 사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이를 춘천 경제의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교육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돌봄 학교 밖 청소년 위기 학생 관리, 대학생들의 기업 연계 연수 등, 그리고 성인들의 일자리 및 평생 학습 교육 등 교육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교육 방향도 제도권 중심의 학교 교육에서 교육청 지자체 협력의 평생 교육 국제로 전환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2020년부터 미래교육 12곳을 지정했고 모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춘천 또한 2021년 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되었죠.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생애 주기에 따른 지역 교육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마을, 지자체, 학교, 교육청별로 따로 운영하던 교육 자원을 서로 연계하고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지역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평생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롭고 다양한 교육 지구를 반영하겠습니다. 춘천은 2개의 우수한 종합대학이 있음에도 교육도시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역대학의 전문성과 연계한 행정과의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해서 매력적인 R&D 등의 과제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대학과 함께 지역 인재들을 지역 내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지역 순환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춘천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체육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시민 건강권과 관련한 공공정책은 의료, 보건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죠.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건강한 먹거리 공급과 체육활동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시민 건강권을 위한 정책,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주일에 1시간, 영국은 일주일에 30분 이상,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 주기별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체육활동 지도자를 양성하고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행정 서비스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춘천도 체육행정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춘천시 체육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춘천시 체육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춘천체육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체육발전 조례에 근거해서 체육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분야별 전문성을 각각 제고하고 또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시민체육시설을 시민복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춘천시 체육회에 단계적으로 체육시설 등을 이관하겠습니다. 또한 춘천 시민의 체육활동 수요를 조사해서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춘천 시민 모두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가 풍부한 도시로 전환해서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촌의 붕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업 인구의 90% 이상이 50세 이상이고 0.5헥타 미만의 영세농 비율이 이미 50%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영세성 또 고령화로 인해서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고 물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춘천의 농업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농가 소득을 증대해서 농업 생산자를 늘리고 농업을 춘천의 경제의 축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생산자 중심의 농업 정책 추진을 위해서 기존의 농업회의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인 우대 정책을 마련해서 일자리가 부족한 농촌 지원을 위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구축하면서 농촌의 일손을 돕겠습니다. 농촌에 정착해도 도시 생활과 차별이 없도록 농촌마을 생활 SOC 개선 사업 역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은 1차 산업일 뿐만 아니라 산업으로서의 역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농업단지를 조성하고 농가들이 특수작물 재배 및 가공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환경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이 접근성 높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이는 도시를 평가하는 또 하나의 도시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접근성 높은 도시 구현을 위한 상설위원회를 설립을 하고 춘천 전역에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그리고 춘천시청 청사를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안전한 휴식을 위한 휴양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문화 체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을 혁신적으로 만들어내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가족 지원,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아울러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등 장애인들이 요구하시는 장애인 생존권 6대 요구를 장단기 계획에 입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행정복지는 국가복지 업무를 주로 대행함으로써 지역복지 행정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 교통, 평생교육, 문화, 환경 등의 생활형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지역형, 개인 맞춤형 복지 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춘천복지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운영 위탁하던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형 복지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내겠습니다. 춘천 24 복지 사이트를 구축해서 다양해진 개인별 복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복지 담당제 등을 신설하고 복지직 행정 인력 및 복지 상담사 인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형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금융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시중에 부동자금을 흡수해서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펀드레이징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우리가 요즘 사회적 금융의 기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SIB, SIO 등이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는 투자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저출산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입니다. 인구 감소는 소멸 도시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출산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보상, 아동 양육 비용, 경제적 요인,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환경 등을 꼽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출산 장려 정책은 주로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출산 장려금,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성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 다양한 가족 정책과 출산 정책 그리고 아동 양육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가족 정책 내에서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부모 보험제도, 아동 수당 제도 및 공적 보육 제도 등을 연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가족 정책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정책을 강화해서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병원, 조리원, 양육시설, 놀이공간,
출산 및 양육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관련한 인식 개선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한 출산 시설은 춘천시 보건소에 공공산부인과 산후조리원 기능을 구축을 하고 출산 보육 양육 그리고 인력 물품 지원 등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노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인 문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죠. 춘천시 시니어 인구층의 50에서 60대가 29.28%고 60세 이상에서 70대까지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4.7%입니다. 그리고 국가 복지체계, 복지급여 체계가 미비해서 독거노인, 주거취약노인 또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춘천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춘천형 노인기본소득제를 실행하겠습니다. 매달 10만 원, 연 1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경력과 연계한 일자리 지원 및 취업을 위한 교육, 또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창업교육, 또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해서 이분들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주거가 취약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춘천시가 빈집을 매입하고 노인형 공동주택으로 리모델링해서 이런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인데요. 하여튼 주거환경이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택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회와 단절된 독거노인들이 사회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정책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고령 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는 돌봄 복지의 다양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돌봄 수요 요구에 따라서 중앙정부 또한 돌봄 사업 정책 방향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돌봄 서비스의 변화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타 도시보다 선도적인 돌봄 서비스의 체질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어르신의 상태와 욕구 등을 반영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을 선정하는 조사, 서비스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등을 원활하게 수립해서 원스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권역별로 이러한 어르신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의 수행기관의 책임 운영제, 담당제를 도입을 해서 가구 방문하고 참여형 서비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적 고립, 우울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을 발굴하고 이분들의 사회관계 형성을 하기 위한 사회 형성 활동을 위해서 맞춤형 프로그램 또한 제공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주도해오던 복지 서비스가 점차 지방의 역할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복지 영역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이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가 많아지는 이유 때문이죠. 시우자 접근성을 높이는 생활 권역별 현장 중심 복지 서비스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지역 주도성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선도하는 춘천시 꼭 만들겠습니다. 정책은 흔히 예산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산 이전에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해야만 하고 또 꼭 가야만 하는 길을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시민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새로운 도시 문화를 만들고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누면서 풍요로운 도시 춘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춘천을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도시로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